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조금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서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내일 옵션이랑 선물이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동시 마감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확률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큰 당일보다는 오늘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춰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향을 갖추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다가 미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세로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필반도체도 그렇고 보합세로 마감한 상황이었고 오늘 지수가 국내 말고 이제 여기 중국하고 일본 이제 주변 국가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많이 마감을 했죠.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좋은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올라갈 때 우리는 안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안 올라가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추세가 조금 상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8시 다 돼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8시가 넘어선다고 하면 이제 대차가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것까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일이 생겨서 또 빨리 나가봐야 돼서 8시 넘어서까지는 제가 또 녹화를 하고 올리고 이러다 보면 9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빨리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비차익 순매수가 1710억으로 다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코스피로다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있는데 코스닥만 혼자 갈 수는 없다.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된다. 근데 코스피 아래쪽에서 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많은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차피 내일은 선물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대차 물량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그런 걸 가지고선 아마도 뭐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이제 대차를 상환했거나 아마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 선물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야간에는 지금 살짝은 올라와 있는데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살짝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 추세대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 야간 지수가 살짝만 올라서 시작해준다라고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매수를 해서 달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달러가 이제 1130원대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그 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볼 필요는 없고 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뭐 55달러 이하로다가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증시는 어쨌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IMF로부터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추경 예산을 늘려라 뭐 이렇게 해서 권고 사항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IMF의 체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가 있는 뭐 약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조금의 악재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를 갖다가 합의안이 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노딜 브렉시트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게 이제 약간의 악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요게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노딜을 할 거냐 해서 그 합의안이 채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간 연장하는 거를 또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금 악재들을 갖다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 오르는 동안에 우리 증시가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그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비슷하게 이제 연기금이 그래도 코스닥에 매수를 들어왔다. 요런 거. 그리고 금융투자가 어쨌든 뭐 크게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를 하는데 선물은 매수를 했지만
현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내일 반대 방향 쪽으로다가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쪽은 외국인 어쨌든 약간 반반이긴 한데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고 여기는 연기금이 매도를 했어요.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따로인데 이쪽은 또 반대로다가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고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 쪽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선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수는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 사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다가 오른 종목 뭐 반반 이게 거의 반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고 뭐 힘든 장이라고 하는데 뭐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뭐 힘든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대차를 어제 살펴보면 오늘 증시가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거를 조금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장 끝나고 확인해봤더니 대차가 또 증가를 했네요. 증가를 했으니까 뭐 공매도를 치든 뭐를 하든 할 때 이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제 대차에 대해서 또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차는 생각보다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대차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차 금액 많이 증가했죠. 이렇게 보면은 65조에서 67조로다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뭐 2조 원 가까이는 아니네요. 여기 7에서 하니까 1조 한 5천억 원치 대차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그 오른 주가에다가 대차 수량을 곱하는 겁니다. 주가에다가 이 대차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차 잔고잖아요. 거래 잔고. 그러니까 대차 한 물량을 갖다 곱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차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대차가 그러니까 0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0이라고 대차가 0이 이거랑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상환한 거랑 요거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대차 거래랑 대차 체결 수량이랑 상환 수량을 보는 건데 그 차익이 이제 빌려간 게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 여기 5천에서 이게 0이라고 가정을 했어도 이 금액은 올라갑니다. 왜? 대차 양은 똑같은데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른 주가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량은 똑같은데 수량은 같은데 같은 수량에다가 주가를 곱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합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보합선인데 이렇게 보합선인데 그러니까 뭐 십자로 나온다거나 뭐 마이너스 십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약간 보합선 약보합이나 강보합인데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대차 물량이 이제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대차가 주가가 오르면서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장중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그냥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지수가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윗라인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살짝은 내려왔습니다. 살짝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 시가가 낮지만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약간만 올라가서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요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옵션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지난달 같은 경우가 2월 14일 2월 며칠이었더라? 목요일 날이 2월 14일이었네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 14일 날 이렇게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고점 찍던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그 전달 14일 한번 볼까요? 그 전달 14일. 그 전달 14일에는 어디 갔어? 여기였네요. 14일이 아니었죠. 그때는 16일 둘째 주 목요일인가? 제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이면 여기네요. 그러니까 요때는 음봉 요때는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했고 요때는 양봉을 했고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 전 달도 한번 볼까요? 12월 달도 한번 볼게요. 12월 달에는 둘째 주 목요일 날 12월 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요때는 이렇게 요때는 양봉이었네요. 양봉이었고
움직이니까 좀 바뀌었네요, 이 그림이. 하여튼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요번에도 음봉이 맞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된 게 뭐냐면 장기 이평 라인인 요 121선, 121선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게 61선입니다. 61선이 이렇게 와 있어서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요거 지금 요렇게 거의 지금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61선이 골든크로스로다가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장기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이뤄낼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빠진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121 2평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61 2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요 두 개가 크로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위로다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나 지수상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내용도 없고 이제 무역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그게 국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뭐 3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시점에 와가기 때문에 얼추 이렇게 붙은 거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간격이 이제 좁아지면서 어느 정도 붙어서 올라갈 것이니까 내려갈 것인데 근데 내일 아무래도 그걸 갖다 방향성을 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이게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벌어지고 얘도 살살 내려가면서 이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장기로 이게 어떻게 보면 60일 이동평균하고 120일 이동평균의 요 크로스로다가 해서 주가의 방향을 갖다가 조금 길게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 2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왔죠. 121선을 갖다가 돌파를 해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골든크로스 나와 있는데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얘가 내려가면서 122평을 갖다가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런데 얘가 또 벌어진다.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꾸준히 이어지겠구나 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그냥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하고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락장인 매수를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인 종목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신규 매수는 거의 없었고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분할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예수금도 좀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상방 쪽으로다가 조금은 바라봤고 상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매수를 한 건데 뭐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매수하는 데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랑 매도를 언제 거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매도한 거를 여기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매수한 매도한 것들이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은 여기서 매도 걸어놓고 분할 매도하고 걸어놓고 비중 관리해서 걸어놓고 매수할 것도 이쯤에서 오면은 매수해야지. 그래서 신라젠이 매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장 시작하고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아래점에 왔을 때 제가 봤으면 어제 아래쯤에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는 오른다고 해서 조금 먹고 파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해도 그 단가를 주면은 사야지. 어제 저가가 얼마였냐면 68,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68,700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요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거는 장 시작하고 나서 걸어놨던 겁니다. 어제 뭐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멘탈 나가죠.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빠졌으니까 10% 가까이 빠졌을 때 저기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이 단가보다 좀 많이 벗어나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상황 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결정을 했는데, 종가가 이제 제가 68,900원에 샀는데 종가가 68,300원 뭐 1% 이내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아래 구간이 좀 많이 열려있어요. 6만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6만원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땐 6만원대에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할 거 없죠.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동화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아래에 보면 하얀색 자막에 동화화성이라고 해서 이달의 종목이라고 이제 추천으로다가 드린 겁니다. 이달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이번 달에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다가 분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요게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죠. 수소차 관련된 종목인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저기다 넣어놨지만, 제가 매수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려고. 사실은 4,995원에 매수를 해볼까 했는데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걸어놓은 겁니다. 4,995원이랑 5,040원이랑 나눠서 걸어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5,040원만 매수가 됐던 거죠. 오늘 저점이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995원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이게 1차 매수만 이렇게 된 거고, 왜 이렇게 매수를 했냐면, 요거는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를 잡아놓고 추가 매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일단 첫 번째 매수를 해놓은 거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점 라인은 맞아요. 여기가 저점 라인은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저점 라인이 맞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어제랑 오늘이랑 이 루머라고 해서 이제 루머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걔네들이 루머를 갖다가 만들어낸 그 누군가의 세력이 있겠죠. 여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시총이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이제 시총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수급 가지고 빼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래로다가 이제 숏으로다가 거는 사람들, 하방으로다가 베팅하는 공매도를 치는 세력 입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루머로다가 해서 뺐으면 오늘 재탕 한번 들어가서 어제 산 물량을 갖다가 팔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치면은 아래 물량 얼마 없는 거 확인됐고, 그러면 저점까지는 깰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올릴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거 갖고 수익 실현했으니까. 저도 이게 빨리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가 내일 만약에 상방 쪽으로 향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흐르면서 빠지면은 그거는 제가 천천히 시간을 봐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매수하려다 매수를 못했던 거인데, 놓치면 이렇게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보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질 거, 한 6만원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매수한 거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접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화화성도 약간 더 내려갈 자리가 있지만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 약간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되는 거고,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중국 관련된 종목들만 최근에 안 올랐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수는 이미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그냥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걸 매수했던 날짜가 제 기억으로는 2월, 거의 한 달 정도 됐어요. 2월 중순쯤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2월 중순쯤에 해서 오늘 시가 부분이 제 단가입니다. 오늘 시가 부분이 제 단가여서 요거는 이제 10% 수익권에 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다 그래도 또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전략 매도라고 썼을 거예요. 이거를 저 아래쪽에 사가지고 전략 매도라고 썼는데 물량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지금 또 분할 매도해서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다 판 줄 알았어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전략 매도로다가 한번 적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략 매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물량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 올라올 때 다시 고점을 찍으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점이 다 왔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요번에는 이제 지난번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해놓고선 더 돌파를 하면 그 위에서 매도를 이제 또 매도점만 잡아가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안 하고 매도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도할 때는 거의 매도만 하고, 매수하는 종목은 매수해놓고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ELK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1,000원에 매도했죠. 1,000원에 거의 다 매도해놓고 남은 물량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거 저점 확인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딱 이렇게 두 자리가 있었어요. ELK는 오늘 1,000원이 고점입니다. 여기가
심리적 저항이라 해서 라운드 피겨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0,0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보면은 라운드 피겨라는 게 뭐냐면은 가격대가 이제 100원, 200원 아니면 1,000원, 2,000원 그런 구간들에서는 이제 심리적 저항이라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또 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위에가 전고점이었어요. 전고점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1,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1,000원에다가 물량을 조금 더 덜어줄 생각을 했고 올라가면 더 팔면 되는 거고 이제 저는 매도만 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938원 요거 여기서 아마 장중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장중에는 계속 제가 팔았던 이 938원에서 이 1,0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막판 돼가지고 쭉 내려가고 881원에 마감한 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장중에는 저가가 772원까지 초반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못 견딥니다. 이거 수익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견딜 수가 있는 거고 수익권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다 접근하기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니까 이런 거 이제 단타로 접근하지 마시고 재무도 안 좋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조금이라도 빨리 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보여요. 보이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이는데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게 보이기는 하지만 요건 이제 움직임의 폭도 너무 크고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다가는 이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뭐 단타한다거나 연습 삼아서 하는 거 정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장 폐지가 돼도 될 만큼이라고 해도 말은 상장 폐지는 안 당했어요. 한 번도. 제가 주식을 이제 거래를 엄청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도 상장 폐지 당한 종목은 없어요. 근데 정지도 당해보고 유상증자도 먹어보고 무상증자 당해보고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당해봤는데 상장 폐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당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거래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많이 나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살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알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고점을 뚫고서 막 계속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는 제가 추가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신규를 생각하고선 신규처럼 해라. 매도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규처럼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 신규처럼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라면 내가 신규로 들어왔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요. 조금. 객관성을 잃어서 내려갔는데 당연히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올 것이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저번에 팔았던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다가 요번에 여기 무너졌으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매도를 하고 더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떨어지면 여기서 전량을 매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응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황을 분석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추측이고 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갖다가 믿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 가정이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거고 내 가정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100%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점을 참고하시고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